안녕하세요. 오늘을 읽는 책 시작하겠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가지오 이시구로의 부유하는 세상의 화가 소개해드렸었는데요. 아무래도 가지오 이시구로 작품은 한편으로는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오늘 단편 소설 모음집 녹턴 다시 골랐습니다. 이시구로식 문장이 돋보이는 소설집이고요. 그리고 이시구로의 인생에 대한, 사람에 대한, 세상에 대한 생각들이 잘 드러난 소설들 5편으로 꽉 채워진 책입니다. 이시구로를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줄 압니다만은 혹시 이시구로 식의 소설을 조금 낯설어하는 분들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차근차근히 읽어보시면서 영국 최고의 소설가로 손꼽히는 가지오 이시구로의 작품 세계로 한 걸음씩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녹턴, 음악과 황혼에 관한 5가지 이야기라는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음악에 관한 얘기들이 다 나옵니다. 크루너도 그렇고요. 비가 오나 해가 뜨나도 그렇고 말번 힐스도 그렇고 녹턴도 그렇습니다. 첼리스트도 그렇고요. 대부분이 음악을 하는 사람이거나 음악을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음악과 황혼에 관한 5가지 이야기라고 했는데 황혼은 뭘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물론 날이 저무는 그 하루의 황혼 또는 저녁 무렵일 수도 있고요. 배경이 그런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5편 전부 관계의 황혼에 대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드는 이 남녀의 관계일 수도 있고 또는 동료들, 친구의 관계일 수도 있고 어떤 관계의 황혼에 관한 이야기가 아닌가 싶기도 해요. 원제를 보면은 Music and Nightfall입니다. 이게 음악과 황혼인데 황혼의 메타포를 다양한 방식으로 이해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관계의 황혼 같습니다. 여기에는 말씀드렸듯이 5편의 중단편 소설이 실려 있습니다. 이 크루너를 오늘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얘기는 뒤에서 하기로 하고요. 비가 오나 해가 뜨나 이 챗 베이커의 가사, 노래 제목입니다. Come Rain, Come Shine 이 원제라고 합니다. 이 소설 읽으면서 흥미로운 게 작가가 언급하는, 파자를 빌어서 작가가 언급하는 뮤지션들이나 음악들을 찾아서 듣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만만치가 않아요. 소설을 읽는 재미이기도 합니다. 활자로 쓰여진 언어 예술이지만은 언어 예술이 담아내는 그 이면에 있는 것들도 우리가 함께 감상할 필요가 있죠. 그 그림이든 음악이든 아니면 다른 무엇이든 이게 이른바 그 잡스러운 가장 탐욕스러운 장르라고 하는 소설의 강점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비가 오나 해가 뜨나는 에밀리와 찰스, 결혼한 대학 동기 부부가 있습니다. 이 부부가 조금 위기에 처한 모양이에요. 관계 위기에 처한 모양인데 이 두 동창생을 찾아가는 나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일이 있는지 궁금하죠. 아주 재밌습니다. 비가 오나 해가 뜨나. 말번 힐스는 역시 연주자이면서 음악을 작곡하는 사람 얘기입니다. 뭔가 성공하지 못한 음악가들 또는 음악가 지망생 또는 아마추어 뮤지션들입니다. 누이가 운영하는 카페에 가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음악을 작곡합니다. 기타를 치면서 그곳에서 황혼에 접어든 2 프로 뮤지션을 만납니다. 세상을 보는 눈, 관계를 보는 눈이 전혀 다른 2 부부 뮤지션들을 보면서 이런저런 생각에 잠기죠. 말번 힐스도 좋습니다. 이 녹턴이 가장 긴 작품인데요. 녹턴이란 말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이 녹턴에서는 역시 그 루저 뮤지션, 뭔가 못생긴 실패한 뮤지션이 아마추어 뮤지션, 집시 떠돌이 뮤지션이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만 성공을 위해서 성형수술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연인이자 아내였던 헬렌과 헤어지고 헬렌과 다시 만난 남자가 돈을 지불해서 영화배우나 연예인들을 전담해서 수술해주는 의사에게 수술을 받죠. 그리고 헐리우드 베버리 힐스에 있는 고급 호텔에서 치유를 합니다. 이곳에서 이 린다라는 크루노에 등장했던 인물이죠. 린다라는
여성을 만납니다. 아주 유명한 여성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는지 대단히 궁금하지 않습니까? 녹턴도 재밌습니다. 첼리스트도 흥미진진합니다. 헝가리 출신의 이 첼리스트가 스승을 만나면서 어떻게 변하는가, 그리고 음악의 속성, 그리고 음악의 어떤 실력과 허상 등등에 관한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하는 작품입니다. 이 크루너에서부터 첼리스트까지 어느 것 하나 빼놓을 수 없을 정도로 음악과 인생 또는 관계에 대한 얘기를 조근조근히 치밀하게 어떤 긴장감도 없이 그려놓고 있는 작품들입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베네치아의 산모르코 광장에서 영국의 말건 힐스까지, 런던의 현대적 플랫에서 일반인이 출입이 금지된 베버리 힐스의 고급 호텔 보안층까지 넘나들며 음악을 사랑하는 이들의 쓸쓸하고 씁쓸하고 애잔하고 때로는 웃음나는 이야기를 조용히 조근조근 들려준다. 제 식으로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쓸쓸하기도 하고요, 씁쓸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애잔하고요, 때로는 웃음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 웃음 나는 얘기는 비가 오나 해가 뜨나에서 화자인 내가 에밀리의 수첩을 어찌어찌 하다가 구기게 됩니다.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어떤 일을 벌이는지 보시면 대단히 유머러스하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이시구로에게 가는 길목에서 이 녹턴을 지나면은 이시구로의 또 다른 문학 세계를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크루너를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고민을 했습니다. 이 5편의 중단편에서 5문장들, 5단락을 뽑아서 여러분께 읽어드릴까, 그리고 이런저런 얘기를 할까 생각하다가 그거보다는 한 편에 집중해서 얘기하는 게 좋겠다 싶었습니다. 이 5편 중에서 독자들은 자신들의 인생 경험이나 사랑을 보는 눈 등등에 따라서 좋아하는 작품이 다 다를 겁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작품이 제일 나은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크루너 볼까요? 이 크루너는 크룬 창법으로 노래하는 가수를 얘기합니다. 이 크룬이란 나직하게 노래하다, 조그맣게 속삭이다 라는 뜻이라고 하는데요. 1930년대와 40년대 유행했던 나지막하고 조그맣게 콧소리를 섞어가면서 노래하는 이 크룬 창법이 유행했다고 하네요. 그 크룬 창법은 노래하는 가수를 일컬어서 크루너라고 한답니다. 등장인물들 보면은 그림이 잡힐 겁니다. 배경 베네치아이고요. 야네크라는 사람이 화자입니다. 폴란드 출신입니다. 재즈 기타리스트고요. 떠돌이 뮤지션입니다. 카페에서도 연주를 하고, 그리고 광장에서도 관광객, 여행객을 대상으로 연주를 하기도 하는 사람입니다. 이 폴란드 출신이라는 점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산주의 국가에서 벗어난 지 얼마 안 된 폴란드 출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등장인물들, 이 이탈리아인인 곤돌라 베사공 비토리오는 물론이고 이 토니 가드너까지 폴란드 출신이라는 것을 비하하거나 차별하는 발언들을 곳곳에서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게 바로 이 가즈오 이시구로식의 비판인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의 내면에 어떤 의식이 깃들여 있는지를 스쳐 지나가듯이 슬쩍 던집니다. 독자들은 그 지점들을 파악해내야 그 맛을, 의미를 제대로 읽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토니 가드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60대입니다. 한물간 크루너 스타, 크루너 창법으로 노래하는 스타입니다. 야네 어머니가 좋아했던 가수예요. 야네 어머니의 아이돌이자 영웅이었던 것 같습니다. 야네 어머니는 폴란드가 민주화되는 걸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모양입니다. 어렵게 구한 미국 가수 토니 가드너의 앨범을 들으면서 꿈을 키웠던 어머니. 이 어머니의 우상 토니 가드너를 얀이 만나죠. 직접 만나면서 이 얘기가 시작됩니다. 이 토니 가드너의 아내 린디 가드너가 있습니다. 40대고요. 이 린디 가드너는 스타와 결혼하기에 성공한 토니의 아내입니다. 린디 가드너라는 여성은 스타와 결혼하는 게 어릴 적부터의 꿈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첫 번째 어떤 스타와 결혼에 성공하고요. 그 다음에 토니 가드너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두 사람이
결혼 27년 만에 베네치아로 여행을 옵니다. 어떤 여행일지 궁금하시죠? 꽤 낭만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결혼 27주년을 기념하는 베네치아 여행. 곤돌라를 타고 팔라초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 남자. 그 옆에서 연주하는 얀. 그림이 그려지시죠? 비토리오는 곤돌라 뱃사공입니다. 외국인들을 얕잡아보는 그런 성향의 이탈리아인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크루노에서 몇 문장 함께 보겠습니다. 로맨틱한 제안. 제가 학생들하고 얘기할 때마다 로맨틱하다는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를 듭니다만은, 로맨틱하다는 말은 우리말로 비현실적이다라고 이해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낭만적이다, 로맨틱하다. 현실적이지 않다라는 말과 가깝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현실 도피적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현실을 바꾸는 혁명적 에너지가 될 수도 있죠. 이게 낭만적 정신의 양면성입니다. 근데 우리는 흔히 감성적인 차원에서 로맨틱하다, 낭만적이다 말을 씁니다. 현실에서 일탈해서 새로운 꿈을 꾸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 갖게 마련인 정서의 한 흐름이 아닐까 싶습니다. 로맨틱한 마음은 말이죠. 이런 제안을 합니다. 토니 가드너가 얘기하는 거죠. 린디 가드너에게 운하에 곤돌라를 띄우고 그 곤돌라 위에서 린디를 향해서 노래를 불러주고 싶노라고 말이죠. 얼마나 로맨틱한 제안입니까? 그러니까 얘기를 하죠. 아니, 기념일이라도 되나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토니 가드너가 얘기합니다. 기념일이라고? 아니, 그렇지 않소. 우리는 결혼기념일을 맞아 여행하고 있는 게 아니요. 하지만 이제 하려는 내 제안이 그것과 크게 동떨어진 것도 아니군. 왜냐하면 무척 로맨틱한 일을 계획하고 있으니까 말이요. 그녀에게 세레나데를 불러주고 싶소. 적당한 스타일, 그러니까 베네치아 스타일로 말이요. 그래서 당신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당신은 기타를 연주하고 나는 노래를 하는 거요. 곤돌라를 타고 창가 아래를 떠돌면서 그녀에게 노래를 불러주는 거요. 우리는 여기서 멀지 않은 팔라초에 새들어 지내고 있어. 그 건물의 침실 창이 운하를 향해 나 있다오. 해가 지고 나면 완벽할 거요. 벽에 있는 전등들이 적당한 빛을 보내줄 테니까 말이요. 당신과 나는 곤돌라에 있고 아내는 창가로 나올 거요. 그러면 아내가 좋아하는 노래들을 부르는 거요. 길 필요는 없어. 저녁에는 아직 좀 쌀쌀하니까. 서너 곡 정도면 될 거요.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라오. 수고비는 충분히 주겠어. 어떻소? 이런 제안을 합니다. 로맨틱하죠? 낭만적입니다. 운하, 그것도 베네치아 운하에서 곤돌라를 타고 해질 무렵, 별빛 같은 불빛이 한 점 두 점 켜질 무렵, 팔라초에 있는 아내를 위해 세레나데를 부릅니다. 얼마나 낭만적입니까? 이 말을 듣고 나서 우리의 화자인 얀이 대단히 환호하겠죠. 얼마나 멋진 이야기인가, 얼마나 부드러운 남자인가. 이렇게 얀이 덧붙입니다. 여러분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내게 있어서 이런 제안은 꿈이 실현된 것과 다름없다는 것을. 게다가 그의 계획은 무척 덜컹해 보였다. 이 나이든 커플, 60대의 그와 40대의 그녀는 마치 사랑에 빠진 10대들 같지 않은가. 네, 27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하고 난 후에도 이런 로맨틱한 감정이 남아있다면 이례적이긴 하죠. 젊은 재즈 기타리스트 얀이 보기에도 너무나 부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럴 만도 하죠. 그럴까요? 17에서 18쪽이라고 했는데 19쪽에서 20쪽이네요. 페이지 표기를 잘못했습니다. 네, 이 로맨틱한 제안 실현이 되긴 될까요? 실현된다 하더라도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정말 이야기가 조용조용하게 흘러갑니다. 조용조용하게 흘러가서 어쩌다 여기까지 왔지? 라고 생각하게 되곤 해요.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해서 천천히 읽으셔야 됩니다. 천천히 왜 이런 말을 하지? 왜 이런 표현을 하지? 하나하나 음미하면서 읽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린디 가드너의 삶이 어떠했는지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죠. 토니 가드너가 얀에게 린디 가드너의 삶을 들려줍니다. 린디 가드너는 학교 다닐 때부터 공부가 뭐가 필요였고요. 영화배우 또 헐리우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면서 스타와 결혼하는 꿈을 키웁니다.
그리고 집을 나와서 어떤 식당에서 어떤 사람에게 훈련 비슷한 걸 받죠. 그러면서 그 당시 스타와 6년 만에 결혼하는데 성공합니다. 낮은 목소리로 얘기하지만 출세를 위해서 무슨 짓을 하는지를 대단히 예리하고 날카롭게 비판하고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토니 가드너가 들려주는 린디 가드너 자신의 아내의 삶의 일부만 보겠습니다. 디노와 결혼한 다음에도 그녀는 약해지지 않았고 야망의 크기를 줄이지도 않았어. 디노는 품위 있는 친구였어. 나는 항상 그 친구가 좋았어. 린디를 처음 본 순간 사랑에 빠졌는데도 내가 행동을 개시하지 않았던 건 바로 그래서였어. 나 역시 흠잡을 데 없는 신사답게 행동했어. 그런 상황이 린디를 더욱 단호하게 밀어붙였다는 것을 나는 나중에 알았어. 이런 정말이지 감탄하지 않을 수 없는 여자요. 사실 말이지만 친구, 나는 당시 정말 잘나가는 스타였어. 아마 당신 어머니가 내 음악을 듣던 때였을 거요. 하지만 디노는 그의 별은 빠른 속도로 지고 있었어. 린디로서는 결정적인 탈출구가 필요한 때였어. 그런 상황에서는 아무도 우리를 비난할 수 없었어. 디노조차 우리를 비난하지 않았던 것 같소. 그래서 나는 행동을 개시했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처럼 조근조근 낮은 목소리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이면에서 벌어지는 행동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얼마나 비정합니까? 린디는 디노라는 스타와 결혼하는 데 성공하죠. 6년 만에 만반의 준비 끝에 스타와 결혼한 성공합니다. 그런데 이 디노라는 스타가 서서히 힘을 잃어갑니다. 빠른 속도로 지고 있는 별이었죠. 그 틈에 떠오르는 별인 내가, 토니가 이 린디를 만나죠. 그러면서 린디와 결혼을 합니다. 이 야망이 끝이 없다는 것을 이런 식으로 찬찬히 얘기해 줍니다. 그 이면에 있는 비정한 삶의 관계 또는 욕망의 흐름들을 읽어낼 수 있어야겠죠. 그렇다면 토니는 어떻게 될까? 생각해보면은 토니가 60대고 린디가 40대니까 그리고 결혼 생활을 27년 했다는 걸 보면은 대략 둘 사이의 나이 차가 20년 가까이 또는 그 이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결혼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랬던 두 사람, 그렇게 결혼했던 두 사람이죠. 토니와 린디가 이별을 앞두고 있습니다. 웬일일까요? 어떤 반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궁금하시죠? 이 여행과 작별의 노래를 부릅니다. By the time I get to the Phoenix. 피닉스는 도시 이름이죠. 글렌 캠벨을 비롯해서 딘 마틴 등등이 부른 노래입니다. 아주 유명한 노래죠. By the time I get to the Phoenix.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노래를 불러줍니다. 그 관련한 문장 볼까요? 내가 그 사실을 깨닫기도 전에 비트 부분을 안정되게 시작하기도 전에 가드너 씨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곤돌라 위에 선 그의 자세가 상당히 불안정해 보였으므로 나는 그가 당장이라도 엎어질까봐 걱정되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내 기억 그대로 아름답게 흘러나왔다. 허스키하지만 부드럽고 풍부한 마치 보이지 않는 마이크를 통해 나오는 울림이 큰 듯한 목소리였다. 그리고 최고의 기량을 가진 모든 미국 가수들이 그렇듯 이런 식으로 속마음을 토로하는데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듯한 일말의 자신 없음이 한 줄기 주저가 서려 있었다. 이것이야말로 모든 위대한 가수들의 트릭이 아니던가. 네, 최고의 기량을 가진 모든 미국 가수들이 그렇듯 이런 식으로 속마음을 토로하는데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듯한 일말의 자신 없음 또는 한 줄기 주저가 서려 있는 그런 노래를 부릅니다. 이런 식으로 속마음을 토로하는데 익숙하지 않다. 근데 속마음을 이런 노래로 털어놓는 것이죠. 이 노래는 이런 내용입니다. 조금 볼까요? 관련된 부분. 우리는 여행과 작별에 대한 그 곡을 연주했다. 한 미국 사내가 연인 곁을 떠난다. 그는 줄곧 그녀를 생각하면서 도시들을 지나간다. 한 도시 또 한 도시, 한 소절 또 한 소절. 피닉스, 엘버커키, 오클라호마. 그는 차를 몰고 지나간다. 내 어머니로서는 결코 할 수 없었던 방식이다. 만약 우리가 그런 식으로 사태를 뒤로하고 떠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어머니는 바로 그런 것을 생각하셨던 것이 아닐까.
슬픔을 그런 식으로 지나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토니 가드너를 그렇게도 좋아했던, 이제는 이 세상에 계시지 않는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슬픔을 그런 식으로 이 노래처럼 지나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 노래가 토니 가드너가 자신의 아내 린디 가드너에게 보내는 마지막 작별의 노래일 수도 있겠네요. 이 노래와 함께 I Fall in Love Too Easily, 아주 유명한 노래죠. 그리고 One for My Baby를 부릅니다. 이런 노래들도 찾아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설 한 편은 활자로만 읽지 마시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소설이 담고 있는 내용들을 이리저리 찾아보시면서 함께 즐기시면은 그 맛이 더욱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올 수 있을 겁니다. 한국 소설에도 이런 작품들이 있죠. 언뜻 떠오르지 않습니다만은 가수들의 음악들을 쭉 에피그램 삼아서 소설을 써내려가는 그런 작품들도 있습니다. 기억나는 대로 기회가 닿으면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네, 계속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세 곡의 노래를 부른 다음에 이제 이별을 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서로 자신이 잘 아는 이 디노라는 스타의 아내를 빼앗은 셈이죠. 그렇게 어렵게 사랑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토니와 린디는 말이죠. 그리고 처음에는 좀 어색했지만은 세월이 흐를수록 5, 6년 지나면서 서로 깊이 사랑하게 됐다고 토니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랑하고 있노라고 말을 해요. 그렇다면 왜 헤어지느냐? 궁금하겠죠. 야한이 묻습니다. 사랑하는데 왜 헤어진단 말입니까? 이 질문에 토니 가드너가 대답합니다. 사실 이제 나는 주류 가수가 아니요. 당신은 부정하겠지만 당신의 조국에서는 제대로 알 수 없는 게 있다오. 다시 말하지만 나는 더 이상 스타가 아니라오. 나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과거의 영광에 만족하고 살 수 있어. 그게 아니라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아니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하고 말이요. 다시 말해서 친구, 컴백을 할 수도 있어. 지금 갖고 있는 지위와 재산만으로도 난 유력자요. 하지만 컴백이란 쉬운 게임이 아니라오. 많은 변화에 대처해야 하고 그 중에도 무척 힘든 것들도 있어. 현재의 존재 방식을 바꿔야 하는 거요. 나아가 사랑하는 것들까지 바꿔야 할 경우도 있어. 가드너 씨, 지금 당신 말씀은 컴백을 하기 위해 부인과 헤어져야 한다는 건가요? 가드너의 대답은 그렇습니다. 맞다고 얘기합니다. 잘 보시죠. 당신의 조국에서는 제대로 알 수 없는 게 있다오. 이런 표현들이 종종 나옵니다. 이 폴란드 출신인 화자인 얀을 좀 뭐랄까요? 비하하는 듯한 언어들이 스쳐 지나가듯이 보이곤 합니다. 이런 부분들 놓치지 말아야죠.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토니는 더 이상 스타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 디노가 그랬듯이 자신도 이제 스타가 아니라는 걸 압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의 지위와 재력으로도 충분히 만족하고 살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나는 컴백을 할 수도 있고 또 해야만 해. 그러니까 지금의 지위와 재산에 만족하지 않고 또 다른 야망을 향해서 나아갔다는 것이죠. 60년대 황혼 무렵의 말입니다. 컴백을 하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지금의 현재의 존재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하는 것들까지 바꿔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 이유가 좀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이 됩니다. 이 린디와 사랑했던 건 사실이고 그리고 지금도 사랑하고 있는 게 사실이지만은 나의 컴백을 위해서는 나의 새로운 야망을 위해서는 내 존재 방식을 바꿔야 되고 현재의 사랑도 바꿔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한번 들어보세요. 다른 사람들의 경우를 보시오. 컴백을 성공적으로 해낸 친구들 말이요. 나와 같은 세대이면서 여전히 건재한 이들을 보시오. 그들은 모두 예외 없이 재혼한 이들이요. 2번, 때론 3번 결혼했지. 모두들 젊은 아내를 품에 안고 있어. 나와 린디는 웃음거리 재고품이 되어가고 있다오. 그런데다가 내가 특별히 눈여겨보는 젊은 숙녀가 있는데 그녀는 나를 눈독 들이고 있어. 그리고 린디는 실상을 알고 있어. 그녀는 줄곧 나보다 먼저 사태를 파악하고 있었어. 네, 컴백에 성공한 사람들 또는 자신과 같은 나이에 건재한 사람들은 다 2번, 3번 결혼한 사람입니다. 젊은 아내들을 다 품에 안고 있다. 그리고 또
내가 자신이 특별히 눈여겨보고 있는 젊은 숙녀가 있다. 그리고 그 숙녀는 나에게 눈독을 들이고 있다. 어쩌겠느냐. 이게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 같습니까? 토니의 말을 어디까지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리고 이 토니가 이런 말을 하는 건 진심일까요? 진심이 아닐까요? 몹시 고민스럽죠. 이걸 우리의 삶 또는 우리의 말에 비춰보아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토니를 쉽게 비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친구 또는 동료의 아내였던 린디와 자신이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자신이 새롭게 컴백하고 싶고 새로운 야망을 완성하기 위해서 젊은 숙녀와 결혼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혼을 앞두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렇게 말하는 데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할지 참 궁금합니다. 인생의 순환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끝없는 야망의 노예가 됐다고 말해버리고 말 성질의 것일까요? 참 이런저런 고민이 따릅니다. 여기에다가 또 한마디 덧붙이죠. 내가 린디와 이혼하는 것은 나의 컴백만을 위해서, 나의 야망만을 위해서가 아니다. 린디에게도 출구를 열어주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은 그녀에게 가능성이 남아있을 때 출구를 찾아야 한다고. 또 다시 사랑을 찾을 가능성, 또 다른 결혼을 할 가능성 말이요. 너무 늦어버리기 전에 출구를 찾아야 하는 거예요. 어찌 됐을지 궁금하죠. 린디는 어떻게 됐을까요? 린디의 후일담을 들으시려면은 이 작품집에 실려있는 녹턴을 읽으시면 됩니다. 녹턴은 아주 유명한 인물이 되어 있습니다. 스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또 다른 도약을 위해서 성형수술을 받은 참입니다. 이 끝없는 욕망들, 이 인생에서 이 욕망을 어떻게 제어할 수 있을까요? 이런 과정들을 가지오이시구로는 정말 조용조용히 우리에게 아프게 들려줍니다. 이별의 이유는 앞에서 얘기했듯이 바로 이렇게 쭉 이어집니다. 린디는 실상을 알고 있어. 그녀는 줄곧 나보다 먼저 사태를 파악하고 있었어. 그 식당에서 맥의 충고에 귀를 기울인 이후 쭉 말이요. 이 맥이란 이 린디가 스타와 결혼하기 위해서 트레이닝을 할 때 그 멘토 역할을 했던 왕언니입니다. 왕언니. 우리는 그 일을 두고 의논했어. 그녀는 이제 우리가 헤어져 각각 제 길을 갈 때라는 걸 잘 알고 있어. 이 부부의 이혼의 사연 이해가 가십니까? 네, 의리와 우정으로 살아가는 부부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바라는 바를 위해서 현재 생활 방식, 사랑의 방식까지 훌훌 털고 떠나는 이 토니 같은 또는 린디 같은 사람도 있네요. 이 소설집의 부제가 음악과 황혼에 대한 5가지 이야기라고 했죠. 소설 읽는 재미도 재미지만은 소설에 등장하는 아티스트들, 뮤지션들과 음악들을 하나하나 들어보는 것도 참 좋습니다. 챗 베이커가 많이 언급이 되고요. 조 베스트라는 전설적인 재즈 기타리스트죠. 그리고 글렌 캠벨이라는 그 익숙한 팝 가수죠. 그리고 말번 힐스에서 보면은 그 엘가, 영국의 작곡가죠. 엘가도 등장하고요. 그리고 첼시티에서는 라흐마니노프의 얘기도 등장합니다. 또 사라본이라는 여성 재즈 보컬도 있고요. 줄리 앤드루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운드 오브 뮤직의 주연 배우 기억하시죠? 이런저런 아티스트들, 뮤지션들을 만나면서 음악을 들으면서 이 소설을 읽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가지오 이시구로의 중단편 모음집 녹턴 소개해드렸습니다. 지난주에는 부유하는 세상의 화가였고요. 오늘은 중단편 모음집 녹턴이었습니다. 오늘 읽는 책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